아빠, 그러니까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결혼식 견적서를 힘껏 내리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맞서려는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돈 얘기하지 말라고? 결혼식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는 있는 거냐? 우리가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너한테 다 퍼줄 것 같아? 결혼식 제일 크게 하자고 한 게 아빠잖아요. 내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을 땐 뭐라고 하셨어요? 체면이 있다. 친척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한 건 아빠였잖아요. 수아야, 내가 결혼하는 거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책임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책임 운운하세요? 수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쥐었다.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수아야,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건 다 널 생각해서야. 내가 좋은 결혼식을 하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죠. 수아는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였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다 제가 짐 진 것처럼 만들잖아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섭섭하다.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널 위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늘 부모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 결혼식도 그래요. 제 결혼식인데 왜 부모님 체면이 더 중요한 건데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내 결혼식을 챙겼다고? 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건 아빠예요.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한 결혼식이었는데 아빠가 괜히 키우지 않았어요? 됐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내 돈으로 다 해.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질렀다. 좋아요. 그럼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할게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수아는 말끝을 남기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화가 난 채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다.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수아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수아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결혼식 준비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의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바람조차 좌절되고 말았다.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수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랑 또 싸웠어. 이번엔 정말 심하게. 또 돈 문제야? 준호는 짐작한 듯 물었다. 응. 내가 아무리 간소하게 하자고 해도 아빠는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그걸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서.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성격은 쉽게 안 바뀌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하고 그 이상은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 결혼식은 우리 둘의 일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수아는 준호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날이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을 때조차 수아와 부모님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수아는 웃는 척하려 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는 준호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제 부모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신혼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수아의 마음속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낳은 먹구름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소박하지만 둘이 함께 꾸려가는 첫
보금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집안은 따뜻한 행복보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수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TV를 보며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준호야,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응, 준호는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부모님이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셔.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무심한 듯 물었다. 우리 집에 왜? 그냥 신혼집 구경도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시더라고. 수아는 말을 더듬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준호는 이 말을 찌푸렸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어. 그냥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 수아는 예상했던 반응에 속이 답답해졌다. 준호야, 그래도 내 부모님이잖아.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오신다고 하시는 건데. 결혼식 이후로 못 만난 건 내 부모님이랑 내 문제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왜 그걸 우리 신혼집으로 끌고 오려고 해? 수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 문제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준호 너도 가족이잖아. 부모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준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난 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불편해. 결혼식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잊었어. 하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준호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수아는 더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끝없는 요구, 그리고 준호와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재정적 압박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었다. 다음 날 수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아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반가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엄마, 이번 주에 집에 오시기로 한 거.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가 좀 불편해할 것 같아. 신혼집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내 생각이야? 아니면 준호 생각이야? 엄마, 수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를 제압했다. 수아야, 내 결혼식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체면 생각하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야 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다. 이제 와서 신혼집도 우리가 못 가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준호랑 저랑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수아는 눈을 감고 핑계를 대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됐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다. 부모님과 준호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수아와 준호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부모님께 뭐라고 했어? 준호가 물었다. 정리 안 됐다고 했어. 수아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됐네. 괜히 불편한 일 만들지 말자고. 수아는 갑작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내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내 부모님은 우리한테 부담 안 줘! 준호가 쏘아붙였다. 부담이라니? 내가 내 부모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수아야, 솔직히 말해서 난 내 부모님이랑 계속 얽히고 싶지 않아. 결혼 준비할 때 내가 느꼈던 스트레스를 내가 알기나 해. 그럼 나도 똑같이 힘들었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야!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둘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 수아는 더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상처가 떠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밤과는 대조적으로 복잡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준호와의 갈등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결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방향인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을 향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수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수아와 준호는 어느덧 결혼한 지 2달을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과의 갈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수아는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에 도착한 어머니의 문자가 뜬 수아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수아야, 이번 주말에는 만나자. 내 아빠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신다. 수아는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다시 내려놓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복잡했다. 지난번 부모님 방문을 거절했을 때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가 아직도 생생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하셔. 수아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또야? 지난번에도 내가 거절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준호야, 그렇다고 매번 거절할 순 없잖아. 아빠까지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수아야!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너희 부모님이랑 또 엮이는 건 싫다고. 우리 결혼 준비할 때 그 난리였는데 내가 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안 보고 살자는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현실적으로, 수아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문제야. 하지만 그걸 우리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봐.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TV를 켜고 소리를 높였다. 그날 아침 2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아는 마지못해 부모님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나가기로 했다. 식사는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이루어졌다. 부모님은 수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지만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수아야, 요즘 잘 지내니? 신혼생활은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바쁘게 지내요. 수아는 짧게 대답하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준호는 뭐 하느라? 같이 안 왔어. 아버지가 물었다. 준호는 요즘 일이 바빠서요.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렸다. 아이고, 신혼인데도 바쁘구나.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우리를 집으로 부르면 되잖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 순간 수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다. 엄마, 제가 집에서 좀 정리할 게 많아서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집 정리는 무슨 핑계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물었다. 아빠, 그냥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수아야,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말해. 우리가 너희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니? 수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매번 저한테 부담 주시면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부담이라니? 우리가 언제 내게 부담을 줬다고 그래? 결혼식 준비 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 아빠 기준에 맞춰야 했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지금 그걸 탓하는 거냐? 우리가 그만큼 돈을 써가면서 너를 위해 해준 걸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수아의 얼굴이 벌개졌다. 저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전혀 이해 못 하시잖아요. 식탁 위에 고기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그만할게요. 저 먼저 갈게요. 수아야, 앉아봐. 얘기하자. 어머니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단호히 뿌리쳤다. 엄마, 아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수아는 서둘러 식당을 나섰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 집에 돌아온 수아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준호의 냉담함도 모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은 포기했다. 준호에게 말해봤자 이해는커녕 더 싸우기만 하겠지. 수아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과 준호,
그리고 자신의 삶, 모든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수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하고 공허했다. 어느덧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수아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릴수록 더 큰 죄책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준호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혼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냉랭한 공기와 미묘한 긴장이 집안을 지배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망설이다 준호에게 말을 꺼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같이 갔으면 해.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던 자세를 바로잡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수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준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해서 가기 싫어. 내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반갑지도 않고, 솔직히 우리 결혼 때 그 난리 치신 거 생각하면 그만 좀 해. 수아는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식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고. 매번 그 얘기만 하고 그때 일로 계속 핑계대는 거 나도 이제 지쳤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나도 지쳤어. 그때 일로 내 부모님이 나한테 남긴 인상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나한테 그분들은 이제 그만! 수아는 준호의 말을 끊었다. 내 부모님은 너한테 그저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나한테는 평생 내 곁에 있던 분들이야.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행동을 보였건 간에 내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자격은 없어. 준호는 말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이번엔 내가 혼자가. 난 더 이상 그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수아는 답답한 마음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준호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도 싸움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주말 수아는 혼자 부모님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수아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어딘가 서운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야, 준호는 왜 안 왔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일이 있어서요. 수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참,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수아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만두라고 하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피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저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너도 똑같이 우리를 무시하려는 거야? 무시라뇨? 수아는 분노가 터져나왔다. 결혼식 준비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희를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듯이 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서며 무겁게 말했다. 수아야,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우린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저희 의견은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수아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너무 지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더 복잡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그냥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결혼식 얘기, 부모님 얘기, 우리 다 힘들었던 것 같아.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아야,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내 부모님을 편하게 대하기는 어려워. 수아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모든 게 다 엉켜버린 것 같아. 부모님도, 너도, 나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수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아니, 풀 수는 있는 걸까? 수아와 준호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깊어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부모님과 준호, 그 사이에서 수아는 끝없는 고립감과 답답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집에서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대화는 곧 격한 감정으로 치달았다. 준호야, 부모님이 내가 결혼식 때 힘들었던 걸 이해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서운해하셔. 우리가 너무 피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흔들었다. 수아야, 또 그 얘기야? 난 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분들이 우리한테 했던 행동을 잊는 건 불가능해. 근데 준호야, 부모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거야. 그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입장이 달랐어. 그게 핑계가 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다 봤잖아. 내가 모든 걸 참았던 거 이제 내가 이해 못하면 나도 못 참아. 준호야, 나도 힘들었어서. 수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도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난 어쩌라는 거야?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국 내 말은 나만 참으라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이해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배려를 못 받아야 해? 준호야, 그만 좀 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모님과 내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근데 넌 항상 내 입장만 얘기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 부모님이라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나도 이제 한계야. 수아야. 며칠 뒤 수아의 부모님은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혼집을 찾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수아가 문을 열자 부모님이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 얼굴도 볼 겸 왔어. 요즘 많이 바빠 보여서.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수아는 머뭇거리며 부모님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러나 거실에 앉아있던 준호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다. 준호야. 안녕.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부모님은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준호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결국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준호 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솔직히 말해줘요. 왜 우리랑 이렇게 거리 두는 건지. 준호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혼식 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받지 못했고 모든 게 두 분의 계획대로만 진행됐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벽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우리가 좀 서툴렀던 건 맞지만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그 위해서라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를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정작 저희는 고려하지 않으셨잖아요. 준호 씨, 그래도 아버지가 중간에 말을 끊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만하죠. 이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분도 저희 신혼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안 됩니다. 수아도 힘들어하니까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준호야,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내 부모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너한테 편해. 수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부모님은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 우리 그만 가자. 아버지는 무겁게 한마디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따라 나섰다. 부모님이 떠난 후 수아와 준호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준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결국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 수아야, 내가 이해해야 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냉정! 수아야, 내가 냉정한 거면 그동안 내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건 뭐였는데?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그들 편만 드는 게 너무 답답해. 난 편든 게 아니야. 그냥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난 단지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랐을 뿐이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수아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어지기 전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까? 그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수아와 준호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대립, 준호의 냉담함,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수아를 짓누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듯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퇴근 후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다기보다는 위태로웠다. 준호는 주방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수아가 들어오자 고개만 살짝 들었다. 왔어? 준호가 건조하게 말했다.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소파 위에 던졌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결국 수아가 말을 꺼냈다. 준호야, 오늘 낮에 엄마가 전화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데? 수아는 그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다. 엄마가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계속 고민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수아는 멈칫했다가 겨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차갑다고 하셨어. 우리 결혼이 잘못된 선택 아니었냐고 하시더라. 그 순간 준호는 책을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내가 차갑다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건 나도 할 말 많은데. 수아는 깜짝 놀랐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야, 그만 좀 해. 항상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 피해자! 나도 내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걸음을 멈췄다. 수아야, 내가 그분들 편만 들고 날 이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 편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과 당신 사이에서 매일 고통스러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 그날 밤 수아와 준호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등 돌린 채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결국 수아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준호야,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해야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솔직히 말할게. 난 내 부모님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수아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의 말을 들었다.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난 항상 뒷전이었어. 내 의견은 무시당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진행됐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다 이해하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준호야, 난 그냥 그냥 뭐,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넌 항상 그분들을 변호하고 날 설득하려고만 해.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아는 눈물이 고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이해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아의 부모님이 다시 연락 없이 신혼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준호가 집에 있는 상태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또 내 부모님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부모님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수아야, 너 괜찮니? 요즘 너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수아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냉랭했다. 어르신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며 무겁게 대답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온 건 맞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겠니?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손을 들어 대답을 막았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수아는 두 사람 사이에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다. 준호 씨,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오면 그렇게 불편해? 너희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면 차라리 우리가 안 오면 되잖아.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부모님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수아는 거실에 서서 문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결국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너무 심했어.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면. 준호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심했을까? 수아야, 내가 더 참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난 이미 한계야.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수아는 울먹였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해? 왜냐고?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너와 나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 말은 수아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걸 놓아야 할까? 밖에서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수아는 이제 결혼 생활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토록 고대했던 신혼생활은 하루하루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그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준호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수아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신혼집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수아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억지로 눌러놓은 압력 속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다. 준호는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 있었고 수아는 홀로 집에 남아 있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수아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집으로 들어섰다. 왔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을 짓고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응, 조금 늦었네. 그 말에 수아는 무심히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 있었으면 되는 거야? 집에선 아무 말도 없고 나랑은 대화도 안 하고. 준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수아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피곤하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그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나랑 얘기 안 하려고 해? 수아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준호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물을 한 컵 따라 마신 뒤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로 가서 앉았다. 그만. 준호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수아야, 내가 언제 너랑 얘기 안 했어?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수아는 그 말이 그녀를 자극한다고 느꼈다. 마음속에서 쌓여온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내가 언제 얘기했다고 생각해?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했지? 부모님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화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대체 언제였냐고.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괴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너는 항상 피곤하다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의견은 존중하지 않아. 내가 왜 나랑 결혼했는지 이제 모르겠어. 그 말에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일어섰다. 뭐라고? 내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렇잖아.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내 부모님, 내가 다 나를 무시하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내가 뭐가 된 거냐고.
수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손을 내리쳤다. 수아야, 왜 그렇게 과장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적 없어. 내 부모님하고 우리 문제를 그렇게 엮어두면 어떻게 해결되겠어? 내 부모님?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방어적인지 모르겠어. 내가 왜 내 부모님을 그렇게 혐오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내 부모님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다 기억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내 부모님이 내 결혼식에서 한 모든 일을 잊지 못해.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게 다야? 수아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말했다. 그럼 나는 내가 나와 내 부모님 사이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매일 고민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준호는 그 말에 그제서야 멈춰섰다. 수아야, 미안해.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몰아붙였다고. 나는 단지 내가 나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계속 피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때 수아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눈앞의 준호를 바라보며 정말로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사랑을 계속해서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수아는 결국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건 아닌가?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아야, 그냥 수아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떠났다. 그 순간 수아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흐르는 눈물만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거실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 없었다. 수아는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휘몰아쳤다. 지난 며칠 동안의 싸움, 냉담한 대화, 서로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준호와의 갈등이 그녀의 모든 일상을 집어삼킨 듯 수아는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아는 그날 아침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준호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준호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나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했었지만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준호야,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빛을 그녀에게 던진 뒤 집을 나섰다. 수아는 그가 떠난 후 몇 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점점 더 흘렀고 그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차갑게 식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쌓아온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수아는 집 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책을 펴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벽에 붙은 시계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아는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을 통해 남편을 사랑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모습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그 상처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수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수아야, 오늘 집에 와서 좀 얘기하자.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참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잠깐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달랐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까지 의지하는 것이 미안했다. 어머니는 그걸 눈치챘는지 한 번 더 물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너 마음속에서 뭔가 억지로 참아왔던 거 아니니?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나는 이제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와 나는 너무 멀어졌어요. 계속 싸우고 있고 대화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울음을 받아주었다.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같이 해결해보자, 수아야. 우리가 너를 도울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이 수아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했다. 다음 날 수아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집은 여전히 예전처럼 평화롭고 따뜻했다. 부모님은 수아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품에 안겨 울었다.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우리랑 얘기하고 싶지? 어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문이 막히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랑 내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둘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말이야.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준호는 이제 나에게 무관심해요.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가 말없이 집을 떠나는 것도, 아무 말 없이 돌아오는 것도 모두 나에겐 상처예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럼 너희 두 사람만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할 거야.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수아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여전히 일찍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수아는 그가 집에 들어오길 기다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수아는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 다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그녀의 말에 멈칫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수아, 무슨 얘기?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말하고 싶어.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수아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그냥 우리 둘 다 솔직해지자. 서로에게 원하는 것, 그동안 숨겨둔 감정을 얘기해보자.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 수아야, 수아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싶다는 소망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수아는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준호와의 싸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의 대화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처와 불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결혼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아무 말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던 준호와 함께 수아는 침묵을 지켰다.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처럼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날들이었다. 그들이 공유하는 대화는 점점 더 적어졌고 그 대화마저도 서로의 차가운 눈빛에 묻혀갔다. 수아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뉴스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멀어져 있었고 그 무엇도 그를 일깨울 수 없는 듯했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해야 그가 다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점점 더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준호, 오늘 우리는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말을 아예 듣지 않은 듯 그대로 TV를 보고 있었다. 수아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끝을 쥐었다. 준호, 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어? 수아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수아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준호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럴 거면 그냥 떠나버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수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준호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수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너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아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냐고. 나는 너에게 말했잖아.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고. 그런데 넌 항상 도망가기만 했어.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치 피곤하다는 듯 일어났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그 말에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상처는 이제 너무나 깊었다. 수아는 결국 집을 나갔다. 마음속에 떠나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도 준호와의 대화는 여전히 끊어져 있었다. 그 집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수아는 자신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도망가고 싶었다. 어느새 그녀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수아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동안 계속해서 준호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가 변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음을 보고 이제 그녀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수아는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그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그 모든 갈등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사랑이 점점 더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에 도착한 수아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아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아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준호, 나 이제 떠날 거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그의 반응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다 지쳤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겠어. 내가 떠나면 너는 나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서서히 일어섰다. 그리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수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 순간 수아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결국 이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준호의 반응은 차갑고 그의 말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수아는 한 번 더 그가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집을 떠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때 준호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가 집을 떠나고 남겨진 것은 고요한 집안과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준호뿐이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홀로 서 있었다. 수아의 떠난 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가 느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려 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이 결혼은 끝나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준호는 결국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과 허전함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그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수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러나 그가 수아를 붙잡으려 해도 이미 그녀는 떠나버렸다. 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과해 침실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렸다. 준호가 떠난 이후 집안은 고요했다. 수아는 그가 자신에게 남긴 말,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숨을 고른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에게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 집을 떠난 이유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와의 결혼이 마침내 붕괴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수아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번의 회의적인 생각과 감정을 겪었지만 결국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그 결정을 확고하게 내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대체 왜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의 시작이란 행복과 꿈을 품고 시작한 여정이었으나 결국 그것은 하나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붙잡을 수 없었다. 준호는 그날 수아가 집을 떠난 뒤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을 되돌리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지만 수아가 떠나자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 이름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수아를 부르며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어도 그 여정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 준호는 집을 떠나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떠났다고 말한 그 집을 찾고 싶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수아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리운 길인지 알았다. 수아는 결국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준호는 부모님의 말이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던 중 수아는 준호가 집을 떠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아를 찾고 있던 것이었다. 수아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상처가 마치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준호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을지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에게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수아는 자신이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건 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수아, 나에게 돌아와 줄 수 있겠어? 준호는 말없이 수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늦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겠어.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감정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 나는 너에게 기대지 않겠어. 우리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수아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너를 사랑해, 수아.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아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어. 너의 사랑은 이제 내겐 의미가 없어. 나 자신을 더 이상 잃을 수 없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있었다. 그는 수아를 향한 마음이 아직도 뜨겁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마음을 수아에게 전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아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를 떠나기로 했다.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수아는 준호와의 대화 이후 그가 떠난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떠나는 순간 수아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 모든 갈등과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길이 혼자여도 상관없었다. 수아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다. 준호는 수아가 떠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수아의 선택은 그에게 씁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결혼을 끝내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수아의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준호는 결국 자신이 했던 잘못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후회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멀어지고 남편과도 멀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